4월 23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2차 협상을 이르면 내일 24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연한 외교적 대응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전쟁 권한법이라는 강력한 법적 압박이 존재하는데요. 1973년에 제정된 이 법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시작된 이란 공수부의 법적 시한이 그러니까 5월 1일까지인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일주일 남짓 시간 안에 협상 타결이나 철군 또는 정면 돌파 또는 의회 설득 등 선택해야 하는 그런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이 와중에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컨테이너선을 납포하는 등 해상 봉쇄를 다시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란 의회는 해협 통과 선박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이미 이란 중앙은행에 첫 예치금이 입금되었다라는 일부 보도가 나오면서 전 세계 석유 유통의 20%를 담당하는 이 해협의 유료화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브렌트유는 배럴당 101달러를 돌파했고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가계 경제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방부 수뇌부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서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존 펠런 해군 장관이 어제 전격 사임을 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경질된 지 불과 20일 만에 또 다른 해군 군 수뇌부가 이렇게 물러나게 되었는데요. 현재 이란 해상 봉쇄를 주도하고 있는 해군의 수장이 갑작스럽게 물러나면서 그 배경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임 이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헤그세스 국방장관 주도의 대대적인 군 고위직 교체 작업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차기 연준 의장 후보인 케빈 워시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시 후보자가 상원 청문회에서 물가지표인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대신에 극단적인 변동을 제외한 조정된 평균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겠다라고 금리 결정에 도입하겠다라고 시사를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물가 수치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춰지는 정책적 족쇄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각 가정이 느끼는 실물 경제 심상치가 않습니다. 패스트푸드 외식도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식당들의 줄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패스트푸드 노동자 최저임금을 $20로 인상하면서 주 전역에서 약 1,000개가 넘는 패스트푸드 매장이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칼스 주니어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하고 피츠 커피 같은 상징적인 브랜드들까지 매장을 철수하고 있어서 패스트푸드점 직원의 임금 인상이 오히려 가격 인상과 고용 축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동차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2009년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서면서 현재 금융기관들이 대출 문턱을 대폭 높였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신차 대출 금리가 평균 무려 13%에 이르고 있고요. 중고차는 이자율이 21%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평균 신용점수 컷오프도 750점 이상으로 상향되는 등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차도 구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리하게 할부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신용관리에 집중하면서 시장 안정을 기다리는 것이 현재는 현명하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미 국방부에 제출하면서 그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명시했다라고 하는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주한 미군이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만 해협 등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관할을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거듭 강조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는 향후 한국의 국방비 분담 및 예산 확대 압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의 한국 기업에 대한 좀 견제가 거세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공화당 위원 54명이 한국 정부가 쿠팡과 구글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라면서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최근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미국의 25% 고율 관세 직격탄과 최근 고환율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31%나 급감했다라고 하는군요. 매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은 상당히 줄어들고 관세로만 8,6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수익성 방어에 현재 비상이 걸렸습니다. 텍사스에서 연방 항소법원이 공립학교에 기독교 10계명을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교의 자유침해라는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은 건데요. 교육 현장에서의 종교적 가치 게시를 둘러싼 논쟁이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가 불투명했고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되었다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정부의 징계 요구가 정당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정몽규 회장의 향후 거취와 축구협회 운영에도 큰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텍사스 한인 비즈니스,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K-미디어가 디지털 마케팅으로 도와드립니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부터 웹사이트 제작, 유튜브 광고, 온라인 브랜드 구축까지 비즈니스에 딱 맞게 타겟팅해 고객을 부르는 마케팅 K-미디어. 더 편하게, 더 저렴하게, 더 효과적으로 K-미디어. 효과적인 광고, 합리적인 가격, 비즈니스를 위한 맞춤 전략.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 K-미디어가 함께합니다.
문의는 k미디어온라인.com으로. K미디어와 함께 당신의 비즈니스를 더 크게 성장시키세요. 이란 전쟁 지금 상당히 좀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휴전이 연장이 됐는데 뭐 빠르면은 내일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상황이 뭐 하루하루 바뀌니까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을 뭐 세척 납포를 했다라는 소식도 있고 굉장히 지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들에 따르면은 처음으로 이란이 요구하는 통행료가 지불이 됐다라는 소식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호르무즈 해협 통과 통행료 지급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 미국의 해군 장관 존 펠란이 어제 사임을 했습니다. 불과 3주 전에는 육군 참모총장 랜디 조지 대장이 전격 경질되기도 했는데 지금 한창 이란 전쟁이 진행 중인데 군대의 뭐 두 번째, 세 번째 서열에,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도 아니잖아요. 군 최고 서열들입니다. 수장이 잇따라 지금 경질이 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네. 먼저 몇 주 전에 랜디 조지 대장, 대단한 인물이죠. 네,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웨스트포인트 출신으로 88년 임관한 뒤에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을 두루 거친 사성 장군인데요. 23년에 미국의 제41대 육군 참모총장으로 취임해서 4년 임기 중에 지금 3년을 채워온 베테랑 지휘관입니다. 지난 4월 2일 이란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전화 한 통으로 즉시 경질이 됐습니다. 당시에 랜디 조지 대장뿐만 아니라 합참 수뇌부조차도 경질 소식을 언론과 거의 동시에 알았다라는 그런 진짜 기습적이고 전격적인 헤그세스 장관의 전화 한 통으로 경질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제 존 펠란 해군 장관이 또 사임을 발표를 했는데 조금은 또 다른 인물입니다. 이제 군인 출신이라기보다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의 사모펀드 투자자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후원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군 복무 경험이 없는 민간인이 해군과 해병대 전체를 총괄하는 해군 장관에 임명된 것 자체가 당시에도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란 지금 해상 봉쇄를 주도하는 해군을 이끌고 있는데 최근에 사임하지 않으면은 해고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펠란 장관이 통보를 믿지 못하고 백악관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까지 해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면담 요청도 했는데 결국에는 결과 바뀌지 않고 이제 표면적으로는 사임 됐습니다. 왜 지금 전쟁 중에 군 수뇌부가 이렇게 고위 수뇌부가 바뀌고 있는가? 지휘체계 마찰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랜디 조지 그 대장 같은 경우에는 헤그세스 장관이 장교 29명의 진급 명단 중에서 4명을 진급 차단시키려고 했는데 이에 반발하면서 이제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헤그세스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헤그세스 장관이 진급에서 누락시키려고 했던 4명이 또 이게 좀 특이합니다. 특이하다기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2명은 흑인이고
두 명은 여성 장교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헤그세스 장관의 뭐 스타일, 헤그세스 장관도 아주 군대에서는 이례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사실 장군도 아니고 뭐 크게 높게 봐야 뭐 소령 정도 수준? 네, 그 정도인데 그런 모든 지휘 체계를 다 무너뜨리고 국방장관에 오른 그런 트럼프 대통령 충성파이자 뭐 TV 출연해서 이름을 알린 뭐 그런 인물인데 뭐 아무튼 그 올라온 29명의 진급 명단 중에서 4명을 누락시켰는데 그게 흑인 2명, 여성 장교 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지 대장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헤그세스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면담 자체도 거부를 당했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좀 충돌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펠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그 소위 이제 황금 함대라고 이제 알려졌죠. 네, 황금 함대. 네. 노선 충돌이 좀 있다. 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해군력 강화 구상인데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충돌이 좀 있다. 그 다음에 또 지휘 계통 우회 문제도 있습니다. 펠라는 헤그세스 장관을 패싱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문자를 주고받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지휘 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예, 뭐지 그래서 황금 함대의 방향성에 대한 충돌, 그 다음에 헤그세스를 글쎄요 좀 무시하는 그런 헤그세스 패싱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충돌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펠라는 군 출신도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충성파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었는데 그 친분이 과도하게 좀 과시가 되면서 헤그세스 장관과 갈등이 일어났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뭐 지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질이 되는 뭐 이제 그런 결말을 맞이한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헤그세스 장관 취임 이후에 미군 최고위층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만 봐도 뭐 합참의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부참모총장, 국방정보국장, 국가안보국장 뭐 이렇게 줄줄이 경질,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 거기에 이제 어제 해군 장관까지 이렇게 경질이 되고 있는데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헤그세스 장관이란 인물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대부분 국방장관이 군 출신 중에서도 장군 출신들이 맞는데 헤그세스 장관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높게 봐야 소령 수준입니다. 대위 소령 수준인데 아주 군 체계에서 봐서 아주 이례적이죠. 전통적인. 그리고 유명한 것도 군 경력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TV 진행자로 팍스뉴스의 TV 진행자로 좀 이름을 알렸고 인사청문회도 아슬아슬했는데 JD 벤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드 이렇게 행사하면서 통과를 했던 인물이고 뭐 그때 처음에 지명되고 인사청문회 할 때도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전의 이력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경비 때 약간 위험 인물이다라고 해서 배제되기도 했던 바이든 전 대통령 취임식 때는 뭐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격 발탁이 되어서 국방장관을 맡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이 지금 군 어떻게 보면은 충성파로 길들이기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일각에서는 이제 펠런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탁한 인물이기 때문에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펠란의 경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전체적으로는 어떤 이제 군 수뇌부 길들이기, 그 다음에 군 내부의 분위기 좀 쇄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충성 경쟁 뭐 이제 그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란과의 아슬아슬한
지금 휴전 속에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의 최고위 수뇌부가 이게 잇따른 경제를 맞이하면서 이것이 전쟁의 판도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계속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1살의 이민아 캐롤튼에서 성장하고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이끄는 비즈니스 전문가로 우뚝 선 사람 누구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캐로톤 시의원 후보 마이크송입니다. 저는 우리 한인 1세대의 헌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증된 경영 능력으로 시 인프라를 혁신하고 우리 한인 비즈니스가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준비된 리더 마이크 송. 5월 2일 시의원 선거 4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조기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캐로톤의 미래입니다. Political advertising paid for by the Mike Song campaign. 이번에는 텍사스의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새로운 여러 강력한 정책들, 네,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 연방 5순회 항소법원이 판결 하나 내렸습니다. 텍사스 공립학교 교실에 10계명을 걸어도 이제 된다라는 판결입니다. 이게 사실 텍사스 주가 추진하는 정책인데 이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제 기독교 10계명을 교실에 거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다라고 이렇게 그 지방법원에서 중단 명령이 2번이나 내려졌거든요. 그런데 항소법원에서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10계명을 교실에 걸어도 된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하나의 이제 어쩌면 대법원까지 아마 가지 않을까. 네. 근데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특히 텍사스를 중심으로 지금 텍사스 교육 현장에서 한마디로 전쟁, 보수 가치와 진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텍사스가 학교에 추진하고 있는 여러 법들 10계명 교실에 게시하는 거, 네. 이제 항소법원이 걸어도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읽기 의무화입니다. 네. 그레 에버트 주지사가 공립학교 성경 읽기 시간, 그 다음에 기도 시간 법안인데 각 교육구가 매일 기도와 성경 또는 종교 텍스트를 읽는 시간을 운영할지 여부를 투표로 결정해야 하고 이게 그 투표 시한이 올해 3월 1일까지였습니다. 참여는 자발적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또 이게 이제 학교에서 뭐 성경 읽기 시간, 기도 시간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은 뭐 교실 안에서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던 뭐 그런 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 학생들의 필독서 목록에 성경을 포함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텍사스 교육청이 공립학교 전체 학생에게 필독서 목록 중에 성경 을 추진하는. 그다음에 또 네 번째는 학교 내 DEI 다양성 존중 정책의 전면 폐지입니다. 네, 그래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학교 내에서 뭐 인종이라든지 성소수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들을 약간 이렇게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이퀄리티를 보장하고 그다음에 좀 소수자를 포용하는 정책 뭐 그런 것들을 학교 내에서 금지하는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비판적 인종 이론이라는 부분인데 역사 교육 과정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을 폐지하고
텍사스의 역사와 미국사 중심의 연대기적 구조로 전면 이제 개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적 인종 이론이라는 게 이제 미국의 건국 과정에서 인종 차별이나 뭐 노예 제도 같은 거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강조되는 역사 교육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미국의 건국의 역사를 부끄럽게 만든다. 그래서 비판적 인종 이론이다. 역사 교육 얘기를 하는데 텍사스가 그걸 폐지하고 미국 역사 중심의 연대기족 구조 개편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6번째는 교육 바우처인데 이게 이제 그동안 공립학교 ISD로 지급이 되던 그 교육 바우처를 학부모가 받아서 사립학교를 보내거나 아니면 홈스쿨링 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무슨 뜻이냐? 만약에 공립학교 교육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뭐 기독교 사립학교에 보내겠다 내 자녀를, 아니면은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가정교육을 하겠다, 홈스쿨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바우처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텍사스는 아주 강력하게 보수 교육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2기가 집권하면서 전체적인 연방 차원의 교육 정책 보수화 바람이 불고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지금 텍사스가 가장 앞장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약간 이루어졌던 소위 이제 보수 측에서 주장하는 미국 교육계의 극단적인 그 좌편향적인 급진적인 진보 교육에 대한 반발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다. 그 약간 이제 코로나 겹치면서 그동안은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가르치겠지 했다가 코로나 겹치면서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수층의 학부모들은 불만이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텍사스 학부모들 이제 약간 보수적인 이게 불만이 폭발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단 말인가라고 약간 그러니까 문화적인 반발이죠.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조금 좌편향적인 교육이 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반발. 그다음 이제 뭐 텍사스라는 또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요. 뭐 이게 이제 뭐 그 몇 가지 예를 든자면은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 샌프란시스코 교육부가 평등이라는 이유로 중학교에서 그 고급 수업을 폐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사이의 격차를 없애겠다. 이게 고급 수학이 이제 그런 차별을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수업을 폐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는 12년 만에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하고 다시 대수학 과목을 복구를 했습니다. 수학 잘하는 학생들의 수준도 떨어지고 뒤처지는 학생들은 따라오지도 못하는 그런 최악의 이제 결과가 나온 건데, 이제 보수층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를 두고 평등 강조하다가 오히려 탁월함을 죽이고 있다. 이게 평등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할 수 있게 뭐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실력에 따라서 교육을 해야지. 뭐 이제 그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비판적 인종이론, 크리티컬 레이스 티오리라는 부분인데, 이제 이게 미국이 건국 역사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미국은 인종 차별을 했다. 흑인 노예를 부렸다. 뭐 이제 그렇게 좀 그런 부분에서 비판적으로 미국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 역사 교육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진보 교육대에서 그동안 강조되어 왔고, 비판적 인종 이론이 미국의 교육계에 이렇게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수 측은 학생들에게 미국의 건국이 잘못됐다, 죄악이었다라고 가르치고 오히려 이런 교육이 인종 갈등을 심화시킨다라고 주장하면서 비판적 인종 이론 폐지를 퇴출을 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학교 내의 성 정체성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보수층은 상당한 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측은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인이다. 뭐 부모가 뭐
학교 바우처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원치 않는 수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이제 뭐 그런 부분들. 네.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인이다라는 학교는 이념 주입하는 곳이 아니고 이렇게 그 특정한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모가 선택하겠다라는 뭐 그런 부분이고 진보 교육 측에서는 이제 종교의 가치와 교육의 가치가 분리되어야 한다. 라면서 지금 텍사스에 기독교인만 사는 것도 아닌데 교실에 10계명, 뭐 성경, 기도 그거 안 된다. 네. 다양한 종교와 신념을 가진 가정들이 다 함께 앉아 있는 교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별이고 강압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성 정책 폐지 같은 부분도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지우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전체 교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 측과 진보 측의 충돌 거기에 가장 텍사스가 지금 앞장서서 진보 교육 삭제에 지금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뭐 어쨌든 이번에 10계명 게시라는 부분은 항소법원에서 텍사스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게 아마도 연방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미국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보 교육과 그다음에 보수적 학부모들과의 이 싸움이 이 전쟁이 교육 전쟁이 어떻게 또 흘러가고 진행될지 아무래도 텍사스가 가장 좀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는 무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텍사스 교육 뉴스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아침 미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